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해 맞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제목을 오수선카라는 이 글자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오수선카, 우리 그 한문식으로 읽으면은 오수선카라고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주팔지 명리학 그리고 간간히 지금 현공풍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역사 이야기, 그리고 또 야설로 내려오는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썸네일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영상 표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을 우리가 이제 보통 정지된 화면을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러니까 오수선카, 오쇼젠 카드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제 이 오쇼젠 카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강의를 하면서, 또 우리가 요새 뭐 한참 유행하고 있는 타로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 타로 카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이 타로 카드가 과연 소위 말하는 이제 적중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의의 주된 과목은 이제 저거라고 보면 되시겠죠. 명리학, 사주팔자. 이 명리학이 이제 주된 강의가 되겠지만은, 이 명리학과 관련된, 연관된, 이제 주로 주역의 한 분야인 현공풍수나, 특히 이것도 이제 이 타로, 오션 카드도 마찬가지로 이 명리학의 유명 오행,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심리 부분, 이 심리 부분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겹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또 연구하고, 또 이 카드를 이제 살피고 관찰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점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괘. 이 점괘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총 78편, 이제 서론부터 한다면 뭐 80편까지 가겠죠. 80편 정도에서 하나의 카드를 이제 설명하는데, 한 강의로 본다면 한 80강의 정도 되면은 전체 이 타로 카드, 특히 오쇼젠 카드에 대한 그런 설명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카드를 응용해서 내방자나 아니면 질문자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 한 강의당 하나의 카드를 설명한다는 것이 여러분한테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 하나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상당히 깊고, 또 이 카드를 만든 사람,
그러고 이 카드에 영감을 준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어떤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개 범주로서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4년간에 걸쳐서 수년간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 타로 카드라는 것이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오쇼된 카드라는 것이 이 오쇼된 카드라는 것이 이제 오쇼 라시니시라는 이제 그 분이 창안을 했고, 이 창안한 내용을 가지고 파드마라는 이제 그 제자가 쉽게 말하면 이제 화가가 되겠죠. 화가가 요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세상에 내놓고, 특히 이 심리적인 이 카드의 내용을 가지고 상담자나 내방자의 그 심리적인 부분을 상당히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지혜, 좀 어렵나요? 마음의 지혜라고 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심령, 뭐 이렇게 지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과연 해자가 위에까지 빠졌네요. 이런 마음의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카드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카드의 장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해결하기가 곤란한, 해결하기가 이제 뭐 곤란한 그 곤란한 그 부분을 카드를 끄집어내서 어떠한 여러 가지의 배열을 통해서, 이제 카드 배열이라고 보통 그러지, 우리가 배열, 배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과거나 그리고 이제 현재나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질문자의 그 심리,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이제 카드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질문자가 얻고자 하는 그 승패죠, 승패. 이 승패라고 부르죠. 뭐 내가 무엇을 하는데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가? 내가 이제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 하나의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상황에서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대한 어떤 심리, 또 지금의 심리는 어떻고 미래의 심리는 어떻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가 되겠죠. 결과. 이 결과를 이제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물론 다른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카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중에서 이제 오쇼젠 카드라는 것은,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질문자의 것을 정확하게 가려내고, 끄집어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래서 명리학이나 아니면 형광풍수나 아니면은 뭐, 그 오쇼젠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관련지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이제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배열. 이 배열을 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 한 장의 카드를 끄집어내서, 어떤 결론을 딱 내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과거를 볼 수 있고, 또 현재를 볼 수 있고, 또 미래는 어떤가.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 과거의 대인관계, 이 과거의 행위, 현재의 심리, 타인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자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카드를 배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주카드에서 이제 부카드까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카드를 배열하는 방법과 실질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그동안 쌓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그 카드의 하나하나의 특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카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 뭐 저도 이제 카드를 쭉 뭐 이렇게 그 하나씩 이제 살펴보고 들여다 보았지만은 참 오묘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과연 우리 일개 본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의문도 품어 보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제작자의 의도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접근을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쇼젠 카드는 어떠면 이제 선종에 관련된, 참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참선, 선종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참선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짙게 그려져 있고, 타로 카드에 비해서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다른 카드하고 뭐 이렇게 뭐 특정 카드 이름을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종류의 카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도 이 그림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그 아주 정밀하고 아주 세심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 카드를 봐도 상당히 어떤 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오쇼젠 카드는 요걸 한문으로 풀이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오묘할 우자, 바꿀 숫자, 참선선자라고. 그러니까 참선의 어떤 수련하고 오묘하고 기묘한 참선의 수련 과정을 그린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오쇼젠 참선과 관련된 거를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는 이제 심리적인 현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참선이란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뭐 요새 말하면 뭐 무쇠우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지만은 결국은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카드를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갔는데, 이 총 카드가 이 오션 카드는 좀 78개의 카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 카드가 있고, 이제 부 카드가 있어요. 주요 카드. 이제 22개. 라고, 부 카드는 56개. 그래서 총 이제 7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강의는 이 주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주 카드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북카드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북카드는 4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4개의 어떤 그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소가 바로 이 주카드 안에서도, 중간중간에,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표지에 보면은 이 제가 이렇게 이제 카드의 그림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그때 그 카드를 이제 그 펼치면서 3개를 뽑았습니다. 그 고정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만약에 이제 그 그린다면은 카드를 이렇게 좀 펼쳐놓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돌려서 여기 3개를 제가 뽑아놨어요. 요거는 이제 과거, 요거는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로 해가지고 했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뽑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강의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응? 여러분들에게 이 카드를 강의하면서 이런 과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될 건가? 과거의 심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되는가? 지금 현재의 심리는 어떤가? 앞으로의 미래, 이 결과는 어떤가? 요것을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표지화면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물론 이 답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이 많은 78장 카드 중에서 4카드를 뽑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왔어요. 뭔가를 하려고 과거에는 뭔가 움직임이 먹고 역동적인 그런 표현이 한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건 이제 신적 뭐 동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떠냐? 현재 열심히 하라는 의미예요. 그 마지막 카드 미래는 어떤 그런 풍부한 그런 그림을 가진 그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만족이 되지 않을까. 만족.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그림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험을 하면서 또 하나의 그런, 카드의 그 점괘라는 것을 통해서, 잠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 뭐 아직 제가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안 했지만은, 사과라는 건데, 이 사과라는 글자가 있어요. 사과가 뭐 오이가짜 쓰는데, 이제 바보라고 그러지, 영어로 바보. 바보부터 시작해서 78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그런 모든 삶을, 제가 명리학을 강의하면서, 자연을 대입하는 것은 모든 사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사물. 다른 말로 물체라고 제가 했을 겁니다. 아마 물체. 물체. 이 그림에도 그런 것이 많이 나와요. 모든 자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짐승 종류라든지, 뭐 어떤 천체, 뭐 이런 거, 그리고 꽃, 그리고 뭐 삼각형, 뭐 역삼각형, 네모,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뭐 하늘, 뭐 별, 뭐 독수리,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고 이제 이 중에 또 색깔도 나오죠, 색깔.
색깔 같은 것이 많이 이제 배치가, 카드마다 다 틀리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거, 요런 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정삼각형이 있을 때는, 그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떠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역삼각형으로 있을 때는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또 동그라미 그림이 원이 그려져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쇼젠 카드의 78장을 다 익히고 나면은 한 강의 한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은 이거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카드를. 카드를 딱 봐도 이런 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독수리가 나왔다 어느 카드에. 독수리가 의미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독수리 의미하는 걸 외우고 또 천체가 말하는 거, 꽃, 하다못해 이제 뭐 여체의 나신도 있어요. 그런 그림.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78번까지 가게 되면은, 카드까지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이 카드에 대해서 다, 완성을 시키고 선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 카드를 제가 지금도 뭐 가끔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복습도 하고 있지만은 참 신기하고 좀 재미나는 카드가 아닐까. 또 사물의 이치, 여기서 나타나는 각종 사물의 특성이나 이치를 그걸 통해서 또 자연을 하나를 깨닫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오쇼젠 카드의 각각의 패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서두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배우면서 아마 같이 명리학이나 이게 풍수와 관련된 것을 같이 이제 이렇게 짬뽕해서 이렇게 혼합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건데, 카드에 관심이 있으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배워볼 만하다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두에 대해서 이제 소두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였으니까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나 의견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카드를 만들면서 나온 그 원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죠. 이렇게 작자 오수 요 파더마, 오수 라틴시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이제 파드마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원서의 내용, 하나 뭐 잠깐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겁니다. 이 이제 두 번째 카드에 이제 돼 있는 이렇게 카드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도편 설명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이 말 그대로 요게 이제 잠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카드는 나체의 뭐 벌거벗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하엽인데 요건 이제 저거란 말이에요. 그 연꽃이라는 위에 올라 앉아서 지금 뭐 이렇게 주시한다. 밤하늘의 공간에 아름다운 밤하늘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 카드를 만든 사람이나 그 그림을 그린 제자나 그 사람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또 시간이 됐으니까, 아니면 요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물론 주 목적은 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씩 덧장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재미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잠깐 이제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잠시 쉬시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원하는 사주팔자 명략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늘 건강하시고 또 코로나19 슬기롭게 잘 극복해서 꽃피는 봄날에는 한 꽃처럼 활짝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